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기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한 후에 주식시장은 고점에서 떨어졌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히 상방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15% 하락, 나스닥은 0.02% 상승, 원달러는 1201.13원으로 0.4%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는 31.96으로 2.57%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9%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8.54%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38%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77%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 자체가 회사 분기별 수익 보고서에서 공급망 문제가 2022년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까지도 하락을 했으나 지금 다시 상승으로 되돌린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기 및 수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앞으로도 전망치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외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딩클럽은 역시나 시외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일날은 예상보다 높은 수입과 수익 발표로 4.4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외 마이너스 2% 하락 중입니다. 예상보다 나은 결과 보고를 하고 낙관적인 지침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총 마진 예측이 거의 53% 하회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 역시 시외 4% 하회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동으로 치솟는 시장과 인플레이션에서 연준은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미 예상치 범위 내의 일이지만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 차입 금리가 0.4%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18년도 12월의 첫 상승입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연준이 공격적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3월 회의 직후 인상될 것이라는 징후가 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강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곧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월 중앙은행의 월별 채권 매입 규모가 3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3월에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거의 9조 달러로 부풀린 채권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이 지루하게 논의만 계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적 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날 러시아의 안정보장 요구에 서면을 답변을 전달을 했지만 여기에는 양보안이 담겨있진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중입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사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도 나와서 외교적 노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는 보고서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더 많은 금리 인상 위험이 고조되었음이 분명해져서 장 초반 월가의 랠리가 사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의 마이클 피어스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인상한 후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연준의 계획은 이르면 다음번 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3월 금리를 인상한 후에 올 중반까지 대차대조표 축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1회 인상 가능성은 87.6%, 2회 인상 가능성도 12.4%에 달했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1.75달러 상승한 배럴당 87.35달러로 2.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와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나는 한 주간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37만 7천 배럴 증가한 4억 1620만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80만 배럴 감소보다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의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원유 시장이 취약한 만큼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3분기에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 발발 이후 원유 부족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은 공급 교란 가능성에 더 취약해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2.66% 하락 유지 중입니다. 또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마이너스 3.34% 하락 유지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 바이오 리더스, 2위 GRT, 3위 바이오 스마트, 4위 에코프로 HN, 5위 일동제약 순이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인탑사 맘스터치, 젠백스 지오가 있는데 여러분들 맘스터치는 지금 상패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들이 사면서 이거를 가지고 상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고가네 빨리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는 화이자보다 높은 백신 개발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KB금융, HMM을 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 수사로 인해서 장 초반에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락 중이긴 한데 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부자 거래 혐의는 임원 개개인의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식 거래 규모 또한 회사에서 발행 주식 총수 및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량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공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쫓아가야지 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리포트라던가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좀 대응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외국인의 순매도로는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크래프톤 순이었습니다. 기간의 순매수로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리츠 증권 순이었고요. 기간의 순매도로는 하이브, 현대차,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KB금융 순이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보다 나름 비둘기적인 성향을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준이 2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대로 3월 테이퍼링 종료에 이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미 예상 범위 내의 이야기며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당분간 증시가 막 올라가기보다는 쉬어가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차대조표 축소가 6월에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보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나면서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치솟는 유가로 인해서 2월 CPI 지수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저의 전략은 변함없이 시장이 현금 확보를 할 기회를 줄 때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듯이 현재 시장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며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까지도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나으면서 2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 연이어서 이어지고는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차대조표가 6월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의견에 의해서 추측성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파월의 입에서 본격적으로 사실화가 돼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우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당장 어차피 많이 떨어진 거 막 던지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버티신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거나 쉬어가면서 반등을 조금 보일 때 그때마다 조금씩 회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난 차익금만큼 손실을 덜어서 상계 처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